S 시리즈로 돌아온 내장형 S펜과 사라진 카톡티로 깔끔해진 후면 디자인, 그리고 놀랍도록 밝고 정확하고 부드러운 디스플레이와 균일한 베젤까지. 자, 오늘은 갤럭시 S22 모든 색상에 이어서 갤럭시 S22 플러스 모든 색상, 그리고 갤럭시 S22 울트라의 모든 색상 전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 전작과 바뀐 점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새롭게 적용된 4나노미터 공정의 스냅드래곤 8 젠1의 성능 테스트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발열 테스트, 마지막으로 배터리 방전 테스트와 충전 테스트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LG U+에서 구입하면요,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즈, 구글 네스트 허브 2세대 이런 제품들이 선택이 가능하고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지니뮤직 등등 취향대로 골라 쓸 수 있는 22가지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사전 예약 기간에는 매일매일 응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전 예약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동시간대 영상을 또 하나 올렸는데요. 짜잔! 말도 안 되는 디스플레이 크기를 가진 갤럭시 탭 S8 시리즈, 얘는 울트라 모델이거든요. 이 친구도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제 채널에 오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실화냐? 그럼 어떻게 됐죠? 네, 축하해요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 시간으로 불과 몇 시간 전인 2월 10일 00시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렸는데요. 해당 행사에서 갤럭시 S22 시리즈를 필두로 갤럭시 탭 S8 시리즈 및 다양한 갤럭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이 갤럭시 S22 시리즈를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건 디자인이에요. 정말 희소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S21, 오른쪽이 S22거든요. 전작은 하단 빼고 이 베젤이 균일했었는데 하단만 두꺼운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S22부터는 상하 좌우 전부 다 베젤이 균일하게 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장 만족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펀치홀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좌우가 똑같아 보이죠? 바뀐 게 없고요. 전체적인 사이즈가 소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좀 작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뒤에서 보면 조금 더 티가 많이 나는데 상하로 짧아졌기 때문에 화면 비율 또한 19.5대 9 비율로 바뀌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비율이 더 좋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뭐 때문이냐면 측면에 보시면 살짝 각지게 바뀌었거든요. 자, 한번 이렇게 놓고 비교해보면 왼쪽이 21, 오른쪽이 22인데 얘는 후면에 엣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얘는 후면이 평평하게 바뀌면서 측면 또한 조금 평평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립감은 전작이 더 좋기는 한데 요즘 트렌드는 살짝 각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얘가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걸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희소식이 뭐냐면요, S22로 넘어오면서 이제 급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제는 후면의 글라스틱은 다 빠졌고요. 전부 다 앞, 뒤로 강화 유리가 들어가는데 이 강화 유리가 뭐냐면요, 고릴라 글라스 비터스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해졌을 것 같은데 측면의 프레임 또한 훨씬 더 강해졌어요. 자, 전작과 다르게 측면에 아머 알루미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작 대비 강도와 경도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뭔가 예전에 했던 그 드랍 테스트를 한 번 더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그냥 스펙상 굉장히 단단해졌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잡아봐도 기분 탓 때문이겠지만 강성이 좀 더 센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갤럭시 S22 울트라의 디자인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카톡티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옆에서 쓱 보시면 카톡티가 있긴 있으나 이 전작에 굉장히 무더기로 큰 이런 카톡티가 사라졌다는 말이고요.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잘 다듬어진 그런 카메라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의 카톡티만 되면 막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선 부분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상하 좌우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은 하단에 들어간 S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카메라인데요. 이 울트라 모델 위주로 한번 전작과 비교해드리도록 할게요. 언팩 초대장에 호랑이가 나오는데요. 호랑이는 뛰어난 야간 시력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걸 뜻하냐? 이 울트라 모델 메인 카메라에 들어간 슈퍼 클리어 렌즈 때문에 아마 호랑이로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밝은 렌즈입니다.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픽셀 사이즈가 커졌는데요. S22와 2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작 1.8 마이크로미터에서 2.0 마이크로미터로 약 11% 커졌고요. 울트라는 전작 2.0
마이크로미터에서 2.4 마이크로미터로 20%나 커졌습니다. 그리고 손떨방이라고 하죠. OIS 또한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전작 대비 58% 넓어진 보정각을 가지고 있고요. VDIS로 인해 4배 빠르고 정교한 모던 샘플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우선 메인 카메라부터 바로 한번 비교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엔 S21 울트라, 오른쪽엔 S22 울트라로 찍은 사진인데 스펙은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밝은 환경에서 찍었을 때는 사실 두 가지 모델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색감 차이가 좀 명확하거든요. 전작은 좀 따뜻한 색이면 신제품은 좀 차가운 색상. 그런데 실제로 비교해보면요, S22 울트라의 색감이 실제랑 조금 더 비슷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 엄청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은 볼 수 없지만 S22 울트라가 조금 더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작과 똑같이 접사 카메라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엔 초광각 카메라인데요. 초광각 카메라도 전작과는 뭐 드라마틱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요.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주간에 바깥에서 한번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아무래도 보안 때문에 나갈 수가 없던 점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엔 3배 마운 카메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글자 부분을 한번 확대해보면 후처리 방식이 조금 바뀌었는지 전작은 글자 테두리에 약간 네온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면 S22 울트라 같은 경우 조금 더 사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제 취향은 S22 울트라예요. 다음에는 10배 마운 카메라인데요. 사진을 찍고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확대해보면 이것 또한 드라마틱한 차이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조금씩 좋아진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충 봤을 때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색감 말고는 딱히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요즘 카메라가 워낙 좋아진 것도 있고 밝은 환경에선 대체로 다 잘 찍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의 실질 성능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어두운 환경에서의 사진인데요. 자,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S22 울트라가 훨씬 더 밝게 찍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둘 다 뭐 야간 모드 같은 건 사용하지 않았고 심지어 삼각대도 사용하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자, 혹시 셔터렉은 좀 많이 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얘가 한 2번 정도 찍을 때 S22 울트라가 한 3번 정도 찍는 셔터렉이 현저히 줄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알아볼 건 디스플레이인데요. S22는 6.1인치 FHD 플러스 LTPS 디스플레이에 120Hz 주사를 지원하고요. 최대 13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S2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6.6인치 FHD 플러스에 LTPS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120Hz를 지원하고 최대 1750니트까지 올라가요. 울트라 모델의 경우 6.8인치에 QHD 플러스 LTPO 120Hz를 지원하며 최대 175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펙은 스펙이고요. 제가 전문 장비로 한번 측정을 해봤거든요. 우선 생명력의 경우 P3의 97%를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감마 값은 정확히 표준값인 2.2에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 밝기는 2.4니트로 굉장히 낮고요.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 최고 밝기는 무려 738니트입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좀 밝다 혹은 야외다 이랬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최대 917니트까지 올라가고요. 뭐 HDR 컨텐츠 같은 거 볼 때는 스펙처럼 175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이 켈빈 값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준값인 6500에 거의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는 제가 이 정도로 정확한 켈빈 값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역대급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현미경을 활용해서 이제 OLED 배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OLED가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울트라 모델에 이 노트 시리즈에만 들어갔던 S펜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기뻐하실 소식입니다. 노트 단종된다고 우리 얼마나 걱정이 많았습니까? 사실 S21과 S22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패밀리 룩을 보여주고 있으나 22와 22 울트라의 갭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사실상 노트 20의 후속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외관이라든지 이 전반적인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심지어 S펜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S 시리즈가 좋으신 분들은 기본 모델 아니면 플러스 모델, 노트 시리즈가 좋으신 분들은 울트라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작 노트 20에 대비해서 S펜 반응 속도가 무려 3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펜 반응 속도가 전작 대비 확실히 빨라진 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진짜 거의 종이에 쓰는 것과 비슷해요. 자, 네 번째 알아볼 건 퍼포먼스인데요. 자, 이번에 정말 기대가 많았었는데 S22 시리즈 전부 4나노비트 봉정의 스냅드래곤 8 젠 1, 그러니까 1세대가 탑재가 되었는데 조금 뒤에서 보도록 하고 22와 22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8기가의 램을 탑재하고 있고요. 저장 공간은 256GB, 그리고 울트라 모델은 12GB의 램에 256기가, 512GB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 급 차이가 좀 들어가는데 S22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6만 지원되고요. 22 플러스와 22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6E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속도가 더 빠르
빨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 스펙상 CPU는 5%, GPU는 30%, NPU는 73% 향상됐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수치와 좀 다릅니다. 자, 우선 긱벤치 5 점수를 보시면 전작 대비해서 싱글코어는 약 400점, 멀티코어는 약 50점이 증가됐는데 싱글코어만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50%의 성능 향상이 있고요. 사실상 멀티코어보다 싱글코어 점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래픽 점수인데요. 이 3D마크 와일드 라이프 점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전작은 5495점인데 반해 신제품은 무려 9634점이나 나와서 거의 2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뭐 놀라지 않을래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의 성능 향상은 사실 기대도 안 했거든요. 이 수치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요. 3D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도 보시면 전작의 경우 1799점부터 시작해서 쭉 스로틀링이 생긴 다음 1190점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22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14점부터 시작해서 쭉 스로틀링이 걸리고 1514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제품 다 스로틀링이 있긴 있으나 어쨌든 기본 성능이 훨씬 높기 때문에 S22의 스로틀링이 걸린 점수가 S21의 최고 성능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다음 5번째 온도 테스트인데요. 제가 쭉 테스트를 해보니까 벤치마크나 3D마크 이런 거 돌리는 것보다 이 원신 돌리는 게 가장 발열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발열이 심할 때를 한번 기점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와, 이것 또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꽤나 높은 온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발열이 굉장히 잘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G 플립 3라든지 전작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온도가 막 50도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성능도 굉장히 좋은데 온도까지 잘 잡았다, 발열 이슈 이런 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6번째 알아볼 건 배터리 테스트인데요. 순서대로 3700, 4500, 5000mAh의 스펙을 갖고 있는데 S22는 제외하고요. S22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만 유선 충전 45W를 지원해요. S22 모델 같은 경우에는 25W까지만 지원합니다. 자, 배터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밝기인 80%로 좀 맞춰놨고요. 음량은 30%로 맞춰놓고 유튜브만 무한 재생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시간이 쭉쭉 흐르고 흘러서 다음 날이 되었고요. 8시간쯤 배터리 테스트 진행해봤을 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8시간이 지난 후 남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 봤더니 순서대로 42, 45, 29였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면 울트라랑 플러스 모델은 유튜브 영상만 재생시켰을 때 한 1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22 같은 경우에는 1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번째 알아볼 건 가격인데요. 사실 그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IT 기업은 물론이고요, 뭐 자동차 기업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품값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이었던 게 바로 이 친구들이었거든요. 삼성도 S22 시리즈 가격 올리겠구나, 큰일 났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걱정 끝, 행복 시작입니다. LG 플러스 통신사 가격 기준으로요, 세 가지 모델 전부 전작가 가격이 똑같아요. 순서대로 99만 9,900원, 119만 9,000원, 145만 2,000원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번째 알아볼 건 LG 플러스 사전 예약 혜택입니다. 자, 사실 개인적으로 그 통신사 사은품들의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혜택의 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개수 채우기식으로 주는 막 요상한 상품들과 선심 쓰듯 쓰지도 않는 막 구독권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게 좀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요플러스는 22가지 혜택으로 골라 쓰는 재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22가지 혜택들을 나열해 놓고 본인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혜택을 받아서 사용 못하고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없고요. 저는 이번에 요플러스에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자,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택 1이 가능한데 이 금액에 맞는 요금제를 사용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 아무거나 고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위쪽에 있는 3개보단 아래쪽에 있는 이 3개가 조금 더 제 마음에 끌립니다.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위쪽에서는 타사에는 없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좀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미디어 서비스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택 1이 가능하고요. 컨텐츠 좋아하시면 U+ 영화 월정액, 독서 좋아하시면 밀리의 서재, 음악 좋아하시면 지니뮤직을 고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멤버십 나만의 콕인데 마찬가지로 택 1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사실 취향이 제일 많이 갈릴 것 같아서 조금 추천드리기 어려우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가장 자주 가는 매장이나 가장 자주 쓰는 어플, 이거에 할인권을 받는 게 혜택을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혜택이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 조합을 추천해줘 라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조합은요, 갤럭시 워치팩, 지니뮤직, CGV 무료 예매
예매권입니다. 사실 그 프리미엄 서비스 중에서 혜택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제품값이 가장 비싼 게 갤럭시 워치라서 골랐고요. 요즘 영화 티켓 값의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연 12회 중 3회는 무료, 9회는 1+1 예매되는 CGV 무료 예매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갤럭시 워치가 있으신 분들에겐 구글 패키지백 선택하셔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이 구글 네스트 허브 2세대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꿀템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합은 넷플릭스 팩, 지니뮤직, 쿠팡 이츠입니다. 저녁쯤에 쿠팡 이츠로 시킨 치킨 뜯어 먹으면서 이 넷플릭스에 있는 영상 보면은 굉장히 꿀이거든요. 그리고 뭐 평일엔 출퇴근할 때 지니뮤직으로 음악 들으면 완전 유용할 조합입니다. 근데 만약에 넷플릭스가 이미 가입돼 있다면 디즈니 플러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혜택을 나열해 놓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 고르게끔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왜냐?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대부분의 혜택들을 다 이용할 거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사실 비용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LG U 플러스가 좀 작심하고 준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꼭 필요한 혜택들만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LG U 플러스의 뽕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LG U 플러스의 휴대폰 분실 파손 보험도 있는데 월 2,400원부터 월 6,600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금제가 있고 자기 부담금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갤럭시 S22 시리즈 사용하다가 반년만 딱 쓰고 아이폰이나 갤럭시 플립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맘대로 폰 교체라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고품 반납하면 보상을 해주는 특별 보상 프로그램과 LG U 플러스 삼성카드로 36개월 자동 이체 시 68만원까지 할인해주는 이러한 혜택뿐 아니라 선착순 2,200명은 8만원 캐시백까지 이렇게 많은 혜택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 번씩 다 체크해 보시고 모든 혜택들을 다 누려가시라는 게 제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투투 이벤트라고 해서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사전 예약 신청만 해도 룰렛 이벤트 참여가 가능한데요. 매일 22명 갤럭시 S22의 출고가인 10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드리는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신세계 상품권이면 진짜 게이드?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실 예통할 때 신세계 상품권 100만원은 투게더 결합하셔야 받을 수 있고 문어 케이스 에디션은 투게더 결합 없어도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이 갤럭시 2 SA 시리즈가 아닌 이 갤럭시 S22 시리즈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이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갤럭시 S22는 U 플러스에서 준비한 22가지 혜택 중에 취향에 맞는 것으로 쏙쏙 골라 즐기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사전 예약 기간에는 매일매일 응모할 수 있는 투투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하니 어차피 S22로 바꾸려고 계획 중이시면 더 고민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U 플러스에서 사전 예약하는 것이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가장 이득을 많이 챙기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2월 14일부터 녹색 검정창에 U 플러스 22를 검색하고 이 많은 혜택 다 누려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갤럭시 S22, 22 플러스도 굉장히 반갑지만 사실상 단종될 것 같았던 노트 시리즈가 S22 울트라로 재탄생하는 걸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카톡티도 줄고 디자인도 다듬어지고 카메라나 성능까지 좋아진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갤럭시 S6에서 S7 이렇게 넘어가는 그 업그레이드 굉장히 대단했었는데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보는 듯한 정말 잘 만든 갤럭시 S 시리즈가 될 것만 같은 아주 높은 완성도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잘 보이시고 구독 바로 구독, 땡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꼭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